자, 하나만 더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면서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집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부담됩니다. 집이 두 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을이 친구고요. 그래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조세를 포탈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지금 갑이 부동산을 두 개를,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친구 명의로 해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상황인지? 자, 그래서 둘 간에 원래는 갑 건데 그 명의를 친구 앞으로 해두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명의신탁. 둘 간의 약정 또는 명의신탁 계약. 이 약정에 따라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오픈북으로 책 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책 보고. 자, 그래서 이 약정부터 효력들을 지금 이제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봤던 부분입니다. 법령집입니다. 법령집. 잠시만요. 예, 저 뒤쪽, 제일 뒤쪽. 자, 사조 조문 있죠? 네. 자, 요 명의신탁 약정은 법에 유효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무효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1항 확인되셨나요? 무효. 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 효력. 그냥 줄여서 요 등기는 거기에 유효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무효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법령집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 4조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었죠? 예, 그래서 이 둘 간의 약속도 무효. 이 약속에 따라 을 앞으로 이루어진 이 등기도 법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무효.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보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만 소유자는 누구다? 요 등기는 왜? 등기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했습니까? 등기부 떼봤더니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 사람의 100%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약정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요 을이요,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유혹을 참지 못하고요, 병한테 그냥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그런데 1번, 이 병이 둘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요 병이 알았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되셨나요? 네. 병은 1번,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적어져 있나요? 못한다고 적어져 있나요? 법에. 사망. 아니, 유효가 아니라. 예. 그 무효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병,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악이면은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읽었던 108조 2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여기는 앞에가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악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것도 물론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만약 이걸 외워야 한다라고 했으면 이 부분을 지금 기초과정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는 뭐냐? 보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법에 적어져 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는 그러한 예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차이점은 그냥 제3자라고 적어져 있다. 그 말은 선이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제 그거 자체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보고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어디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의무 부담행위 법률행위입니까? 처분행위 법률행위입니까? 의무 부담행위는요? 아니요, 법률행위 아니냐는 거 제가 물어본 거. 둘 다 법률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률행위의 종류를 하고 있고, 법률행위를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누기도 하고, 법률행위를 처분행위와 의무 부담행위로 나누기도 한다. 더 위에 큰 개념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는 쭉 했고, 또 법률행위는 어떻게 나누기도 하냐면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되셨나요? 또 어떻게 나누기도 하느냐? 죄송합니다.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주종.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그 빈도수로는 의무 부담행위와 처분행위, 그걸 아까처럼 이렇게 사례로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수험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주종. 두목하고 똘마니의 구별. 두목하고 똘마니의 구별. 예를 들면 여기 자 갑하고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부동산 매매하면 계약금 걸고 중간에 중도금 지급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잔금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갑이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계약금 1,000만 원 겁시다. 그랬더니 을이 그럽시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계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약정. 그리고 이 약정에 따라 가지고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약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 둘 간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금 계약 역시 매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하고 을 간에는요, 계약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매 계약, 다른 하나는 계약금 계약.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주된 계약과 종된 계약, 주종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된 계약은 매매 계약이겠습니까? 계약금 계약이겠습니까? 네, 요게 주. 요게 뭡니까? 종. 그런데 주된 행위하고 종된 행위에서요, 종된 행위는 주된 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 갑과 을의 이 매매 계약이 만약 무효다, 그러면 이 종된 계약 효력을 상실하겠습니까? 예, 주종의 개념. 그래서 여기에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 등이 무효, 취소는 그냥 건너뛰고요. 무효인 때에는 계약금 계약도 어떻게 된다? 무효로 된다. 이것도 우리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갑이 은행에 가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상 가가지고요, 계약서를 2개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출 계약서. 다른 하나는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 지금 다 영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계약서를 쓴다. 이 말은 갑과 을 간에 금전 소비대체 계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은행이 갑한테 이거 담보로 잡고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런데요, 자, 이거 없이 그냥 은행이 갑한테 1억 원 빌려줄 수 있나요? 빌려줄 수 있나요? 없나요? 담보 없어도 빌려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용으로 그냥 1억 빌려줄 수 있나요? 네. 있죠. 그러니까 담보 없이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나 통상의 경우에는 이런 큰 금액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담보를 잡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둘 간에 대출 계약하고 돈 빌려주게 되면 을이 이제 채권을 갖게 됩니다. 금전 채권이 되겠죠.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을 앞으로, 좀 이따 용어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은행은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담보물권의 대표 주자입니다. 먼저 확인할 거, 다 물권법에서 공부하지만 요 저당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 중에서 무슨 물권이다? 담보물권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주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종으로. 금전 채권하고 저당권하고 누가 주고 누가 두목일까? 주가 주. 금전 채권이 주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예. 얘가 주.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두목입니다. 두목. 그리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이 저당권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저당권이 종. 그랬고, 이 저당권.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말로는 똘마니. 두목, 똘마니. 또는 얘가 왕. 얘가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 그 다음 또 요 채권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다라고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그래서 피담보 채권.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쪽에 적어져 있는 게 주입니다. 주.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된 행위가 뭐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종된 행위가 저당권 설정 계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저당권하고 채권하고 있으면 누가 똘만이다? 저당권이.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여기도요, 처음에 정확히 이해를 안 해두시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막 1, 2년 공부를 했는데도요,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은 물권, 저거는 채권, 물권이 짱이지. 그래서 저당권이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당권의 존재 이유.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똘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령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갑이란 애가 날짜가 돼가지고요, 요 1억 원을 갚았다.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변제를 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정 등기가. 그런 상황에서 변제기가 돼가지고 갑이 갚았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처음엔 당연히 유효했는데 변제했을 때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자, 보십시오. 갚아버리면 두목인 왕이 소멸해버리죠. 되셨나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같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저당권도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제한 순간에, 돈 갚아버린 순간에 을은 더 이상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 떼보면 을이 저당권자로 나와 있지만 을은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없는 사람한테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이 개념도 잘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용어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설정. 우리가 양도한다. 양도받는다. 그 말은 소유권을 넘겨준다. 넘겨받는다. 이러한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개념을 안 잡으면은요, 계속해서 헷갈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누가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갑하고 을 중에서. 이제 한 명만 잡으면 되죠. 누가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초반에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은행이 저당권자입니다. 은행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이.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저당권자, 다시 은행이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여기 갑.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설정자. 지금 아주 중요한 개념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그냥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소유권 양도하는 사람 누구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소유자. 그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 누구야 됩니까? 은행은 저당권자라니까요.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자. 되셨나요? 됐다고 하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자,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토지를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가요, 저당권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좋나요? 나쁘나요? 대신 여러분한테 이익인가요? 불이익인가요? 불이익.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자인데 그 불이익을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부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까?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입니까? 처분 행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권리자가, 소유자가. 왜? 방금 그랬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돼 버리면 그 소유자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불이익이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자. 그래서 설정해주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불이익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불이익? 제때 돈 못 갚으면 경매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불이익. 그랬고 요 은행이 저당권자. 저당권자. 그리고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그 민법 문제에서 모두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두 정답이. 그것도 이제 왜 그랬는지 이번 기초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지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당권이 아니라 또 다른 물권인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는 사람, 전세권자, 그 용어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적어져야 되는데 올해 우리 시험에는요.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데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이렇게 적어져야 되는데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한 용어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버리면. 근데 초반에 이거 할 때 여기를 제발 좀 기억을. 은행이 저당권자. 그래서 은행은 야, 나 돈 빌려줬어. 담보로 잡았다고 그랬죠?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보 물권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여기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행위 하고 양도만 했었죠. 지금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한물권 설정. 저러한 저당권 같은 걸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 용어를 할 겁니다. 용어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다. 네, 처분행위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 우리 기출문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처분행위다. 오죠? 되셨나요? 그러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처분행위 하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소유자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저당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용어로 누가 나오냐면 다시 한 번만 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 빌린 걸로 따져보면 채무자. 그 다음에 요 을이라는 사람이 금전 채권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누구? 갑. 그래서 요 갑이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등기하게 되면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을이 뭘 취득했다?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저당권자. 됐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요, 채무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저기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야 되는데요. 제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랑 같이 손잡고 가가지고요, 돈 빌릴 수 있습니까? 같이 가가지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내 거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대출 계약서는 누가 썼느냐? 제가 썼습니다. 제가. 돈 쓴 사람은 접니다. 채무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딴 사람. 제3자. 상관없죠? 근데
이 설정행위는 다시 한번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 그러니까 소유자여야 되죠. 근데 제가 미리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라고 그랬죠. 그럼 아내가 소유자. 이해되셨죠? 아, 그리고 당연히 남편이 돈 빌리고 아내가 담보 제공해주고 활용하게 해야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채무자. 그런데 저는 설정자입니까? 아닙니까? 설정자는 될 수가 없죠. 제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설정자는 아내. 이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중에 다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물건으로 보증 서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일단 많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은행은 저당권자입니까?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라고 할 때 저당권자인데 많은 경우에 은행이 초반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5월 6월 돼가지고도요 이거 개념 설명 안 들으신 분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시험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합격 점수 나오면서도 그래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요 누가 저당권자냐. 그럴 때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설정한다는 처분행위의 개념을 생각하십시오.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 그랬을 때 채무자하고 설정자는 같을 수도 있지만 방금 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가능하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설정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그 양도라는 것은 계약으로 또는 합의에 의해서 권리를 넘겨주는 걸 말하고 설정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러한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을 만드는 행위를 설정이다라고 합니다. 저당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리고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을 앞으로 설정 등기를 격려를 하게 되면 누가 저당권자다? 을. 그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을이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령 하나은행이다. 뭐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 지금 하나은행은 가령 여기에 이제 5년을 빌려준 돈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담보 잡고 있고 1억 빌려줬고 1억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만약 그냥 가정입니다.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은행이라 하니까 좀 그렇다면 자, 을이란 애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거는 5년 있다 받아야 되는 거고 당장 지금 현찰이 없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나중에 받을 이 1억 원짜리 채권 병한테 팔 수 있나요?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이라고 그랬죠? 채권도 재산권이죠? 그래서 이 채권 여기에 대해서 파는 겁니다. 의무 부담행위.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됩니까? 의무 부담행위. 4월 1일 날 했으면 6월 1일 날 뭘 해야 합니까? 처분행위로서.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지금 말한 건 채권을 팔았습니다. 4월 1일 날 채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6월 1일 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왔던 용어입니다. 다시요.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가 되면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의무 부담행위. 6월 1일 날 처분행위를 해야죠. 그때 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 1일 하는 거.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로, 계약으로 권리를 넘겨받고 넘겨받는 거.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요거를 넘겨주는 거죠. 채권 매매하고 6월 1일 날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소유권 자리에 채권 자리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소유권 매매. 그 다음 6월 1일 날 소유권 양도. 요거는 채권 매매, 약속. 그 다음에 이행으로서 채권 양도. 요게 처분행위. 되셨나요? 예, 그런데 다 좋은데요. 병의 입장에서요. 아니, 얘는 지금 담보를 잡고 빌려준 건데 우리가 병대 보십시오. 탈락 채권만 받아서 뭐합니까? 뭐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도? 요것도 받아야 되죠. 아니, 여러분이 한번 병이 돼 보십시오. 저는 얘한테 담보를 잡고 1억 원을 빌려줬는데 탈락 여러분은요, 요 1억 원짜리 채권만 넘겨받으면 안 되죠. 뭐도 넘겨받아야 되겠습니까? 담보도, 저당권도.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는 의리병한테 뭐 했다고 하느냐? 저당권을 양도했다. 여기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을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팔면서 나중에 이거 다 판례하게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우에 다시 한번 탈락 채권만 받아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뭐까지 받아야 되느냐? 저당권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있고 양도가 있는 것이고, 이 속에는 저당권 매매도 포함되어 있고 또 뭐도 양도가 된다. 저당권도 넘어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은 설정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 내지는 양도라는 단어가 저당권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한 번만 처음으로 제한 물권을 창설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제한 물권 창설. 잘 처음에 하는 거, 처음. 되셨나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 해가지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저기 저당권은 부동산 하나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지고 가서 1순위로 대출받고 자금이 좀 부족한데 1금융권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2금융권 가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소의 부동산에 1번으로 을이 저당권, 2번으로 병이 저당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 요 병이 받는 저당권은요, 을게 1번인데 요 저당권이 2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로 1에 1하고 병 앞으로 이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설정 등기고. 그래서 저당권 하게 되면 설정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이전이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설정은요, 처음으로 저당권 같은 걸 만드는 걸 설정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지금 일단 가장 기본은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를 구별하는 것. 일단 한 명만 제대로 잡으면 되니까 그냥 소유자가 설정자다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묻지 마음기를 해서 은행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은행은 지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다. 딱 하나는 무조건 확실하게 해서 외워둔다. 그러나 이제 시험이라든지 여러 지문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행위가 처분행위라는 개념. 그 다음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거. 그러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권리자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처분행위와 연결지어서 설정도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은 아까 여기 돈 받을 것이 주. 다음 요걸 지키는 은행의 저당권은 종. 변제를 해서 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등기부하고 상관없이 이 저당권도 어떻다? 바로 소멸해 버린다. 바로 소멸해 버린다. 자, 그래서 요 개념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요 시간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게 여기 주된행위와 종된행위, 거기에서 여기 금전 소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런데 그 설정의 의미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건 이제 나중에 저당권 가서 다시 공부하는 건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아까 은행이 돈 빌려준 거 있었죠?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기도 한다? 피담보 채권. 그것이 시효의 완성. 이거는 지금 시에 쓰지 마시고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법에는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변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어떻다? 소멸한다. 두목이 왕이 없어져 버리면 똘마니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기본 지문이니까. 그래서 주종. 그건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것이고, 수험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주와 종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두목, 똘마니, 주, 종, 왕, 호위무사 이런 표현을 쓸 테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거는 별 의미는 없고요. 별 의미는 없고, 자, 잠깐 쉬셨다가 여기 법률행위의 요건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